브렉시트 5년 영국의 파산과 식량 구걸하는 대영 제국의 몰락.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공식 탈퇴한 브렉시트가 올해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초기 찬성 51.9%로 시작된 브렉시트는 현재 영국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회의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영국인의 30%만이 브렉시트를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찬성률과 비교할 때 상당한 인식 변화를 보여줍니다. 무역 구조의 근본적 변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마찰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남부에서 유기농 식품을 수출하던 한 중소기업 사장은 브렉시트 이전에는 프랑스나 독일로 상품을 보내는 것이 국내 배송만큼 간단했는데, 지금은 복잡한 서류 작업과 원산지 증명, 통관 절차 때문에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EU 식음료 수출은 브렉시트 이후 34% 감소했으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준수 비용, 통관 지연, 법무회계 서비스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장 동력의 상실과 구체적 수치. 영국 경제는 지칠 및 EU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이후 회복세가 더딘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국은 지칠 국가 중 유일하게 팬데믹 이전 GDP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지표 현황 2025년 기준 GDP 성장률 2025년 1.2%, 2026년 예상 1.1%로 매우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는 2025년 영국 GDP 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3%로, 2026년 전망을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 2025년 6월 기준 4.7%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급여 근로자 수는 2024년 7월 대비 14만 2천 명 0.5% 감소했습니다. 고용률 2025년 5-7월 기준 16-64세 고용률은 75.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산성 정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제조업체 경영자는 EU에서 온 숙련 노동자들이 줄어들면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고 동시에 부품 조달도 복잡해져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압박의 구체적 현황. 영국은 2025년 지칠 국가들 중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2.3%를 기록했으며 이는 9월의 1.7%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에너지, 식료품, 주거비가 크게 오르면서 일반 가정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임금 현황을 보면 2025년 기준 보너스를 제외한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보너스를 포함한 평균 임금은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구매력이 거의 정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회계연도 차입금은 전년 대비 172억 파운드 증가했으며 예산 책임청 OBR이 2025년 3월 예측했던 1373억 파운드보다 110억 파운드 많은 상황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2025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3.2% 235억 파운드를 기록해 2024년 4분기 2.9%에서 확대되었습니다. 런던 외곽에 거주하는 간호사 사라 존스는 식료품비가 너무 올라서 예전처럼 장을 볼 수가 없다. 특히 EU에서 수입하던 과일이나 채소들이 훨씬 비싸졌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비싸져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과 사회적 분열.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후 2년간
영국인들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웰빙 수준이 하락했으며 특히 브렉시스텐셜 위기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EU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런던에서 15년간 거주해온 폴란드 출신 의사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 약화를 느끼며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상세 지표. 영국의 전체 실업률은 2025년 7월 기준 4.7%로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실질 임금의 구매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16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24만 명이며 16-64세 고용률은 7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근로자 수가 2024년 7월 대비 14만 2천 명령 0.5% 감소한 것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EU 출신 노동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인력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률 수치로는 포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코츠월즈 지역의 한 농장주는 예전에는 동유럽에서 온 계절 노동자들이 있어서 수확철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임금을 올려도 지원자가 없어서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 브렉시트의 최대 피해자들. 브렉시트의 영향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켄트 지역에서 40년간 유기농 허브를 재배해온 톰 해리슨, 브렉시트로 인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매주 트럭 2대 분량의 허브를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박스도 보내기 어렵다며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복잡한 식물 검역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통관 지연으로 인해 신선한 허브가 유럽에 도착할 때쯤 이미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023년 농장을 매각하고 연금 생활에 들어갔지만 농장 매각가로는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내 자신을 매일 후회한다. 내 아들에게 물려줄 농장을 내 손으로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 대량 이탈 사태의 런던 국민보건서비스 NHS에서 15년간 일했던 폴란드 출신 간호사 마리아 코왈스키 브렉시트 이후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환자들이 너희들은 언제 폴란드로 돌아가냐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에서의 자격 인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가족이 영국으로 오는 것도 어려워지자 결국 2024년 독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EU 출신 의료진의 대량 이탈로 NHS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했고 이는 영국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윌킨슨 22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권들이 모두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브렉시트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유럽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기회를 잃었고 EU 국가에서의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내린 결정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졌다. 친구들은 모두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18-34세 영국 청년들의 해외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젊은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런던 시티에서 25년간 일했던 투자은행가 피터 존슨. 브렉시트로 인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독일계 투자은행은 2022년 런던 지점을 폐쇄하고 프랑크푸르트로 본부를 이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나이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높은 연봉에 맞춰 대출을 받아 구입한 런던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여 마이너스 자산이 되었고 결국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브렉시트 찬성표를 던진 것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북잉글랜드 더럼 지역의 작은 제조업 도시는 브렉시트로 완전히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EU 구조기금으로 운영되던 직업훈련소가 폐쇄되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실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마을 상점가는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렸고 젊은이들은 모두 런던이나 해외로 떠났습니다. 70세 은퇴자 윌리엄 브라운은 50년 전 탄광이 문 닫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다. 그때는 적어도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급증과 가정 파괴 브렉시트는 영국인들의 사생활까지 파괴했습니다. 런던의 변호사 사라 톰슨은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이혼 상담이 급증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남편이 브렉시트를 찬성하고 아내가 반대하면서 5년간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브렉시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싸웠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되었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인들의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30%만이 브렉시트를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초기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현재는 재평가하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팅엄의 한 중년 남성은 당시에는 주권 회복이라는 말에 감정적으로 찬성했는데 실제로 생활해보니 경제적 어려움만 커졌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유럽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기회가 줄어든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회고했습니다. 영국의 향후 해결 방향들 유럽과 한국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5년을 맞은 영국은 여전히 전환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EU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고 동시에 한국과 같은 신흥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재가입보다는 실용적 협력을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영국의 미래 경쟁력에 필수적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양국의 보완적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과 영국의 금융 서비스업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영국의 성공 여부는 유럽과의 관계 정상화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를 얼마나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진정으로 브렉시트를 성공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이원적 접근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